예, 너 키 먹었니? 예. 여기는 어떻게? 어이, 아니야. 아유, 새끼. 이 버릇없는 씨. 하지 마. 야야, 일로 와봐. 아이씨. 여기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러라니?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OCN 레전드 드라마 나쁜 녀석들, 강력 범죄자들을 모아 더 나쁜 놈을 잡는다는 기깔난 설정과 오구탁, 박웅철 등 매력적인 생캐들의 통쾌한 액션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 작품이 그대로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네.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나 너무 흥분돼.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화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주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무슨 저런 너클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빌런의 모습을 실루엣으로 보여주며 관객의 주목도를 높이려 했습니다. 박웅철이 수감 중인 교도소는 장흥교도소와 성동구치소에서 촬영했습니다. 웅철이 일자받기 연습하는 곳은 수원공업고등학교 실습실입니다. 아니 이게 땀까지 흘려가며 할 일이야? 강렬했던 인트로에 비해 음악도 그렇고 상당히 경쾌한데요. 기획 단계부터 함께 진행했던 감독과 마동석 배우는 누아르적인 느낌보다는 경쾌하고 통쾌한 코믹 액션물의 느낌으로 제작 방향을 정했습니다. 동석이 형은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오락 영화를 더 좋아한다고 하네요. 추석 연휴 때 개봉하기 때문에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아냈죠. 누아르에 환장하는 저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이씨. 사실 이 장면 전에 웅철의 캐릭터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더 있었습니다. 박음질을 하고 있는 웅철을 노리는 깡패 2명을 가볍게 처리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초반부터 너무 늘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무술 팀원들의 연기가 아쉬워서 삭제했습니다. 뭐지? 일종의 폭동인가? 신입인데 완전 독종이야. 독종 경찰 출신 수감자 고유성, 모델 출신 장기용 배우의 첫 영화이자 첫 액션 도전입니다. 2개월간 서울 액션스쿨에서 맹훈련을 한 결과라고 하네요. 회장님 들어가신다. 감옥 내에 문제가 생기면 박 반장이 해결합니다. 아무리 독종이어도 동석이 형한테는 안 되죠. 아이, 쥐똥만한 새끼가. 손. 여러 개의 디자인 장갑을 준비했는데 동석이 형이 마블리답게 직접 이 장갑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너한텐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교도소 생활 잘하고 있는 웅철에게 들리는 비보, 동방파 보스 남명석의 사망 소식입니다. 용철아, 따지고 보면 넌 조폭도 아니었잖아. 원래 드라마에서는 조폭이 맞았죠. 그것도 동방파 보스 이두광의 신임을 한몸에 받는 행동대장이었지만 영화에서는 설정을 조금 바꿨습니다. 영화에서 웅철은 원래 조폭이 아니라 친구인 명석의 부탁으로 잠깐 알바하다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들어왔다는 설정입니다. 명석의 납골당은 분당 추모공원 휴에서 촬영했습니다. 동석이 형이 영화 더 파이브에서 김선아를 구하기 위해 계단을 굴렀던 그곳을 다시 찾았네요. 그런데 아무리 모범수라도 교도소에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외출을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실 교도 부소장이 다른 교도소장의 죄수와 독방에서 싸우게 하고 내기를 한다는 설정이 삭제됐습니다. 이 덩치를 이기면 내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었는데요. 경기가 꽤 오래 걸리겠다고 예상했지만 웅철이 리버블로우 한방, 안면 강타 한방, 단 2방으로 덩치를 보내버리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나름 팬텀 초고속 카메라도 동원해 신경을 많이 쓴 장면이었는데 말이죠. 2m가 넘는 덩치는 농구선수 출신 박광재 배우가 맡았는데요. 아쉽게 얼굴을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네요. 야, 넌 나 말고 친구 없냐? 불안 하나가 여기 있는데 왜 딴 놈들이랑 노냐 내가. 나이트도 아니고 웬 과일 안주가. 교도소 안에서 무슨 술을 먹어야 할지 고민했는데 마동석 배우가 양주를 먹어야겠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과일 안주까지 준비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네요. 마동석과 친구라고 해도 포스에 뒤지지 않는 배우를 찾다가 영화 퍼펙트 게임에서 함께 출연했던 공정환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이 슈트는 공정환 배우 본인의 옷이라고 합니다. 정환이 형 데뷔 과정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98년 투투 출신 가수 황희영과 함께 5인조 락밴드 오락실로 데뷔했습니다. 오, 당시 진짜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너 요즘 미싱 배운다며? 우리 어머님이 미싱으로 6남매를 키우셨어. 웅철의 핑크 장갑은 명석의 어머니가 쓰던 장갑이었습니다. 마치 미술로 설정한 것처럼 날리는 먼지, CG로 심은 것 같은데요. 그냥 촬영 현장에 먼지가 많아서 얻어 걸린 컷이라고 합니다. 딸 죽인 범인 새끼도 잡았는데 왜 이러고 살아? 암이란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딸 지연이 만나러 가는데. 오구탁의 딸 지연 역을 맡았던 김혜윤 배우. 영화에서는 사진으로만 등장하는데요. 스카이캐슬의 강예서로 빵 떠버린 그녀를 더 많이 보여주고 싶었지만 이미 죽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사진이라도 길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유명희한테 가봐. 한편 미영은 계획에도 없던 죄인 호송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그대로 강예원 배우가 의리로 출연했습니다. 아니 저번에 아버지 일은 고마웠어. 드라마에서는 서로 원수지간처럼 싸우던 사이였는데 완전 친해진 것 같네요. 버스 내부는 실내에 만든 세트입니다. 창 밖은 소스를 따로 찍어 합성해 만들었죠. 이거 왜 이래? 분명히 확인했었는데? 버스 연료가 떨어져 가까운 주유소에 들러야 하는 상황. 그만 싸고 나오지. 화장실에서 본인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사기전과 오범 박노순. 나 광노순 아니고 제시카라고. 노순의 첫 등장입니다만 가장 마지막에 추가 촬영한 컷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쟤를 잡으셨네요? 화장실 밖 주유소에서의 촬영이 첫 촬영이라고 하네요. 난년이지. 글로벌에. 아니 무슨 청바지 핏이 이렇게 작살인데요. 본인을 보고 환호하는 죄수들에게 법규를 날려주는 시크함. 너무 잘 어울리는데? 법규를 날리기 전 카메라가 엉덩이부터 얼굴로 팔로우하는 컷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액션과 고개 돌리는 타이밍까지 심혈을 기울여 찍었고 연기까지 좋아 마치 CF의 한 장면처럼 완벽했지만 러닝타임의 압박으로 삭제해야 했다고 합니다. 버스 안에 한 죄수가 노순을 보고 웃는 게 마치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죄인 호송 중 가드레일을 부수며 이들을 덮치는 덤프트럭. CG 없이 실제 벽을 세워놓고 부수며 돌진했습니다. 뒤집어진 경찰차가 폭발합니다. 개봉 당시 CG가 어색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CG가 아니라 실제 차를 폭발시켜 만든 연기였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응? 이 컷은 사실 전혀 다른 날 찍은 컷이라고 합니다. 김하중 배우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며 연기했다고 하네요. 컷이 전혀 튀지 않게 잘 붙은 것 같네요. 버스 쪽으로 다가가는 괴한들. 이들은 중국파 보스 노상식을 데리러 왔습니다. 어이 노상식이 같이 좀 가줘야 되겠어? 이지훈 배우는 주짓수 블랙벨트의 고수라고 합니다. 웬만한 액션은 대역 없이 전부 다 실제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냐? 괴한의 목에 있는 해골 문신, 여러 가지 부대 마크를 조합한 디자인을 만들어 전직 군인이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나마 나를 인간 취급해주던 두 사람이 다 이렇게 돼버렸네.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바로 중국파를 찾아가 일하기 시작하는 형님. 얼른 일하자. 동석이 형이 손에 뭔가를 감기만 하면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콘 뒤엔 컷을 나눠서 따로따로 찍을 생각이었는데 현장에서 무술 감독과 촬영 감독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신 원컷 롱테이크로 찍었다고 합니다. 유리창이 2장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긴 씬을 딱 2테이크 만에 오케이가 났다고 하네요. 실제 화분을 이렇게 주먹으로 부셔버렸습니다. 허명행 무술 감독과 스턴트 팀은 마동석 배우와 오랫동안 수십 편을 함께 작업해서 척하면 척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동방파랑 중국파랑 얼마 전에 합쳤습니다. 시청자. 이 씬만 하루 이상 걸릴 줄 알았는데 반나절 만에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뚝딱 처리할 일이 아닌 것 같으네. 한편 우연찮게 탈출하게 된 노순. 여권이랑 표 좀 준비해줘. 누군가를 급하게 찾아가는데요. 사건 현장에서 도망친 노순이 히치하이킹하는 컷이 삭제됐습니다. 이 컷 역시 마치 한편의 CF 같네요. 요놈. 요 두 놈 오늘 잡아놓습니다. 조동철 수사과장에게 탈주범 검거 보고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엄정환 차장. 최원소 청장 탄생하는 겁니까? 배라도 아픕니까? 동기 사이지만 먼저 차장으로 진급한 정한. 김영묵 배우는 실제 74년생으로 박원상 배우보다 4살 어립니다. 설명이나 좀 들읍시다. 동철과는 별개로 오구탁까지 끌어들이는 정한. 다시 봐도 서늘한 구탁의 눈빛. 이런 연기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미친 게 다시 풉시다.
죽서서 해주는 꼬라진데 이번 사건을 구탁에게 뺏기게 될까 똥줄이 타는 동철의 설명충 빙의. 몇 년 전 시경에 오구탁이란 형사가 특수범죄 수사과를 만들었어요. 세계관과 캐릭터를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왕년의 나쁜 녀석들 멤버. 브레인이자 비주얼을 맡고 있는 정문이 빠진 게 아쉽네요. 백정이 팔 다리를 끊고 이 몽타주 씨는 의도적으로 신시티를 오마주했습니다. 정태수가 심하이 우리의 패셔니스타 동혁이 형. 사람 죽이는 기계야. 정태수 역의 조동혁 배우는 의리로 우정 출연했습니다. 범 서천파 보스 김춘배 검거 다시 멤버를 모으기 시작하는 구탁. 독직 폭행 폭행상해 경고 감봉 수두룩하구만. 촬영이 끝나고 난 뒤 정복 입고 있는 사진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보충 촬영해 놓은 컷을 이 컷의 합성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어째 아버지를 닮아서 출세에는 안중에도 없었는가 보네. 아이씨, 당신이 꼰대를 알아? 심성이 너무나도 착한 장기용 배우는 평소 욕이란 걸 모르고 살았는데 첫 영화에서 가장 어려운 건 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동석이 형한테 더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범죄자 새끼들 대가리 깐다는데 나야 땡큐지. 드라마에서 나쁜 녀석들의 아지트가 있었는데 그 설정을 가져오기 위해 전국을 다 뒤져 익산에서 폐교회를 찾아내 세팅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벽에는 루벤스의 그림을 프린트에 붙였습니다. 어째서 혼자야 태수는. 뭐지? 이 성스러움은? 사람 죽이는 기계 태수는 회개하고 팀에서 빠집니다. 이제부터 잡아야 할 탈주범들은 연쇄살인범 박성태. 2년간 총 18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이 영화는 사실이 아닌 오락영화니까 즐기라는 설정으로 마치 만화처럼 프레임 안의 사진을 동영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좀 맞아야 쓰겠구만. 다음은 교도소에서 탈옥했던 전적이 있을 정도로 신출귀몰한 범죄자 김창민. 발 빠르고 주먹 좋고. 박상욱 배우는 이 모든 액션을 본인이 직접 다 해냈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세 번째. 그리고 문신 괴한이 데려가려 했던 중국파 보스 노상식. 이 짧은 시간에 그 듣보잡 중국파가 순식간에 장악을 했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원래 대사는 여기까지였는데 그것이 알고 싶네. 이 대사는 동석이 형의 애드리브입니다. 괜한 애드리브가 아닐까 싶어 편집할 때 자르라고 일부러 한 호흡 길게 쉬고 애드리브를 쳤는데 감독은 오히려 좋다며 다 사용했다고 하죠. 구로부터 노원까지 하루에 한 구씩 씹어먹은 사람이 누구더라?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자꾸 그냥 아가리 빰딱으로 확. 이 촥 감기는 대사는 아가리 빰딱으로 확 찢어버리기 전에 이씨. 재활용을 많이 했네요. 이 새끼 아가리 빰딱으로 확 찢어버려. 이거 어디다 대고. 차 빼이 개새끼야 바빠. 마지막으로 광무순이. 잠깐만 내가 쟤 아는데? 그 느끼하게 생긴 놈 있잖아. 그 느끼하게 생긴 놈은 여전히 나쁜 짓을 하는 중이죠. 이 동네 물수건은 다 내 거 쓰는 거 알아? 몰라? 감독은 웃기고 싶은 열망으로 버거형 박효준 배우에게 꼭 출연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철두를 잡기 위해 나선 나쁜 녀석들. 손찌검하지 말고 잘 구슬려.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 아는 동생은 챙겨줘라. 이 대사는 별의별 속담을 다 해봤으나 결국 아무 맥락 없는 애드리브를 사용했습니다. 뭔 개소리야. 어이없는 오구탁 반장님의 리액션. 나 박홍철이야. 구로에서 노원까지 25일 동안 항구역시 잘근잘근 씹어먹은 게 나라고. 웅철을 사칭한다는 설정은 없었는데 동석이 형의 아이디어로 현장에서 바로 만들었습니다. 예, 너 키 먹었니? 예. 웅철이 뭘 씹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동석 배우가 초콜릿을 챙겨와 먹었다고 하네요. 아이씨, 아까부터 자꾸. 쇄골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실제로 겁나 아프다고 합니다. 의외로 잘 부러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액션은 범죄도시에서 한 번 더 써먹죠. 이 장면 역시 동석이 형의 아이디어로 옛날 홍콩 영화 느낌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쿵푸허슬에서도 본 것 같은. 아무리 문을 걸어 잠궈도 동석이 형한텐 소용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드럽게 하고 있는 거지? 아 그래 철주야 너 진짜. 이 박스는 버거 형이 잡고 흔들다가 동석이 형이 손을 꽉 잡으면서 신호를 주면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갖고 왔어? 노순이 탈출 후 여권을 부탁했던 사람이 철주였네요. 오케이. 나 자수할게요. 한편
경찰 간부들이 모인 산악회. 회장님은 건강하시지? 산에서 내려와 여기서 먹는 막걸리가 꿀이야 꿀. 소통과 목소리를 주제로 명강연을 펼치고 있는 김창옥 교수입니다. 영화 기술자들, 특별시민의 단역으로 출연했고 다큐멘터리 영화 들리나요를 제작하기도 하는 등 영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기분 확 푸시고 이번 예산 심의좀 화끈하게 통과시켜 주깁니다. 인형을 들고 들어오는 여자들, 뭘 하고 노는 걸까요? 반장님, 이거 뭐예요? 고문하고 막 이러는 데인가? 김하중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너 진짜 자꾸 까불래? 동석이 형이 또 이런 거에 약하지. 왜 이러는 거야? 노수는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한 스타일입니다. 김창민이가 노상식이하고 같이 움직인다. 김창민이 그런 스타일 아니지? 영화 초반 호송버스에서 법규를 날리는 노순을 보고 웃었던 김창민. 잘 알지 내가? 사실 창민과 노수는 연인 사이였던 걸로 추정됩니다. 김창민이 나만큼 아는 사람 흔치 않지. 노순에게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던 창민. 김창민 피해자 진술서 리스트에서 본인 이름을 몰래 뜯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민에게 맞는 장면과 이 사건을 조사하던 오구탁 반장 컷이 삭제되면서 노순에 대한 서사가 많이 약해진 건 감독 역시 아쉬운 점이라고 하네요. 우리 노순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 노순이 아니라니까. 제시카, 그것도 인문학적이고 응? 감성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야. 사실 시나리오 초안에서 노수는 노국이라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감독이 유해진 배우를 생각하며 만든 캐릭터였다고 하는데요. 캐릭터가 여성으로 바뀌면서 캐스팅된 김하중 배우는 유해진 선배의 연기를 몰아보며 공부했다고 하네요. 쉽게 좀 얘기해봐, 쉽게. 스커트 정말 여자. 같이 일하려면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나 이 100만 불짜리 다리인데. 바지만 입어야 되겠네. 이제부터 진짜 긴 바지만 입고 나오는 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가리 잡으면 5년 감형이다. 난 그럼 바로 질서인데. 먼저 김창민부터 잡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탈옥했을 때 도주를 도와주던 여성들인데 창민의 도주를 도와주던 여성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도대체 몇 명이야, 저 씨발로 먹을 놈 새끼. 이런 건 또 광노순이가 전문이죠. 러브 프로포션. 냄새 따라갑시다. 뭐라는 거지? 김창민에게 털렸던 집을 싸그리 뒤져 동선을 찾기 시작하는 노순입니다. 담벼락에 있는 집. 거길 조져야 돼요. 쟤는 지도를 왜 꼬매는 걸까? 이 대사는 촬영이 끝나고 후시 녹음 딸 때 한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사건 패턴이랑 이동 방향을 색깔로 나누는 것 같아. 뭐라는 거야? 그렇게 꼬매고 꼬매서 찾아낸 곳은 최선미의 집. 최선미 씨? 나 언니 도와줄 사람. 원래 최선미 역을 맡은 배우가 촬영 전날 취소되는 바람에 마동석 배우가 추천한 배우 중에서 전익영 배우를 급하게 캐스팅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동석 배우와는 성난 황소에서 만난 적이 있었네요. 저희는 그냥 돈만 받고 물건만 건네주는 건데. 촬영 당일 점심때 계약서 도장 찍고 바로 촬영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전날 밤에 캐스팅 전화를 받자마자 계약서 찍기 전까지 대사를 전부 다 외우는 열정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언니 하는 거 지금 사랑 같죠? 아니에요. 내 친언니가 그 새끼 피해자라니까? 똑같이 당했던 피해자로서 진심으로 선미를 돕고 싶은 노순입니다. 내 말 잘 들어. 아까 경찰이 바로 도망치기 시작하는 창민. 이 씬을 찍는데 갑자기 눈이 와서 촬영이 딜레이 됐다고 합니다. 쌓인 눈은 후반 작업 때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잡아가며 CG로 지웠다고 하는데요. 미처 지우지 못한 눈도 보이네요. 완전 날아다니는 창민. 대역 없이 박상욱 배우가 직접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만 스턴트 배우가 뛰고 박상욱 배우는 담벼락 밑에 숨어있다가 떨어진 척 굴러 나왔다고 하네요. 이런 길을 왜 만든 거야? 거긴 사람이 다니라고 만든 길이 아니죠. 그렇게 길이 아닌 곳을 지나쳐 창민을 잡아낸 웅철입니다. 야밤에 운동하게 만들고 있어. 아무리 그래도 범죄자한테 피해자가 접근하는데 그냥 놔둔다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여전하네. 저 쓰레기 같은 새끼. 다행히 선미에게 호신용 스프레이가 있었습니다. 이 스프레이는 사실 투명한 물이었는데 후반 작업할 때 합성해 노란 액체로 바꿨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때
동철이 창민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간암을 앓고 있던 구탁이 쓰러지고 맙니다. 박웅철 성당에도 없고 연락도 안 돼. 사람답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 놈이야.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드라마에서 세탁소를 하는 아버지에 대한 웅철의 감정이 있었는데요. 수백 건의 강도질을 미리 막은 그런 분이셔. 직접적이진 않지만 아버지를 향한 유성의 마음과 웅철의 감정을 매치시켜 편집했습니다. 나한테 잘 보이라고 알겠어? 옛날 목욕탕에서 때밀어 주던 동생 임춘호를 찾아간 웅철. 아이고 이 개나리 같은 새끼들. 영화 범죄도시에서 동석이 형과 만난 적이 있는 휘발유 윤병희 배우. 마치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딱 있는 것처럼 생긴 점은 이번 캐릭터를 위해 그려넣은 점입니다. 명석이랑 너랑 나랑 사우나에서 흘린 땀만 합쳐도 물차 한 잔 되지 않겠냐? 하지만 춘호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빠지게 형님들 등이나 밀던 예전의 임춘호 아니라고 내가! 웅철이 사람들을 차 위에 하나하나 쌓아가는 액션이 많았는데 이후에 나올 본격적인 액션을 위해 많이 생략해 찍었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찍기 힘들었던 것도 있었고요. 죽으나 사나 노상식이를 잡아야 뭔가 해결이 될 것 같네. 액션 영화의 클리셰, 걸어가는 모습을 슬로우만 잡아도 그림이 나오네요. 뭐야 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경찰을 이렇게 때린다고? 머리에 보호대를 대고 촬영용 소품으로 때리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때리면 많이 아픕니다. 같은 식구끼리 어제 일은 이걸로 퉁칩시다. 이 껌이 유리에 잘 붙지 않아서 예상 외로 촬영이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요. 붙여놓은 것도 자세히 보면 밑으로 슬슬 내려가고 있네요. 나 너무 흥분돼. 너 때릴 생각하니까. 광노순 옷이 반짝이는 재질이라 이게 반사판이 되면서 얼굴이 더 예쁘게 나왔다고 합니다. 김하중 배우는 너무 좋아했지만 감독은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 안 된다고 얼굴 톤을 CG로 좀 낮췄다고 하네요. 그때 터미널로 도망갈 새끼 여럿 있었어. 노상식은 터미널에서 박성태와 함께 이동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 집 주소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연쇄 살인마 박성태. 경찰도 죽여버릴 만큼 막 나가는 놈입니다. 야 이 개백등 새끼야. 내가 언제까지 이 꼬라지를 봐야 되노? 이 씬은 NG가 날 때마다 담배 길이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짧은 씬을 찍는 동안 거의 2갑 가까이 피워야 했다고 하네요. 신원조의 바람. 성태가 찾고 있는 여자는 그를 신고했던 한미정. 내가 박성태 신고한 거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알아? 죄를 지은 건 그 새끼인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냐고. 이 대사가 감독이 처음 생각했던 감독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사실은 경찰이 아니라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빵 터지는 동석 형님. 보통 피해자가 울고 있는데 이런 드립을 할 순 없죠. 한미정 뒷문으로 나갔어. 말 안 듣고 일 나간 것 같아. 결국 경찰 말 듣지 않고 노래방으로 출근한 미정. 노래방 사장이 이미 죽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영화의 제작 팀장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무슨 약 먹나 봐. 피가 많이 나네. 너무 무덤덤해서 더 살벌한 박성태. 1차 편집 때는 머리를 내려치는 컷까지 다 있었는데 너무 잔인한 것 같아 가격하는 것은 잘라냈습니다. 노상식이! 유성은 우연히 마주친 노상식을 쫓고 노수는 미정을 구하러 갑니다. 김창민에게 폭행당했던 본인의 모습이 생각나서 더 간절히 미정을 구하려 한다는 설정이었는데 노순의 과거 장면은 삭제됐습니다. 노순 혼자서는 미정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나타난 황소 한 마리. 비켜. 아우 짜릿해. 널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순 없고. 이대로 살려서 그냥 감옥에 보낼 순 없죠. 경찰이 아니라서 할 수 있는 나쁜 놈 처단법. 미정을 응급실로 데리고 간 후에도 노순이 본인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삭제했다고 하네요. 두 배우가 와이어를 차고 실제로 건물 사이를 뛰었습니다. 장기용 배우는 옥상 바닥에 물이 얼어있어 너무 무서웠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못할 것 같아 스턴트 배우에게 부탁을 하려 했었지만 조영진 선배님이 너무 재밌다며 와이어를 타는 모습을 보고 차마 못 뛰겠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이건 도저히 뛸 수 없어서 스턴트 배우가 대역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개토라이 새끼. 와 뒤질 뻔했네. 씨.
중국파 진짜 대장은 요시아라파의 오야봉이다. 일본의 야쿠자들을 통일해버린 요시하라. 엄청난 자금력으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을 발판으로 삼으려고 중국파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철과 가장 마지막에 싸울 끝판왕 캐릭터를 설정할 때 마동석과 같은 거구여야 할지 진짜 무도인이어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기 잘하는 진짜 일본인으로 가자는 결론을 내리고 제1교포 3세 김인우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김인우 배우는 아가씨, 동주, 구남도, 암살 등 많은 작품에서 일본인으로 출연했죠. 개그맨 아닙니다. 야, 안 돼! 아오이 매국노 새끼 씨. 한국에 와서 저축은행으로 돈 벌어 장기 밀매에 약 제조를 위한 인체 실험까지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세상 나쁜 짓은 다 하고 있는 요시하라파. 경찰들을 접대할 때 들고 들어갔던 인형은 약이었습니다. 인형 눈에다 약 넣어 유통시키는 건 좀 많이 허술하지 않나? 가들 못 막으면 울나라 망조가 된다고. 마약 판매 루트가 기록된 장부입니다. 미션 컴플리트. 오케이. 뭐야 왜 그래 들어와? 아, 이 새끼 이거 이럴 줄 알았어. 진작 요시하라와 손잡았던 엄정한 차장. 장부를 찾은 후 이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 후 화재로 사망시킬 계획입니다. 네 애비처럼 객기 부리다가 객사하게 생겼네. 아무리 연기지만 패드립을 면전에서 들으니 진짜 울컥해서 연기에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야 너 내가 얼굴 봐놔서 너 나한테 걸리지 마라. 잘생긴 얼굴 더 봐놔라. 어? 사람이 이렇게 얄미울 수가 있나? 경찰 새끼가 저러니까 착하게 못 살지. 감독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김하중 배우의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웅철은 힘으로 줄을 끊어버립니다. 역시나 동석이 형이니까 설득력이 생긴 설정이네요. 원래 빡 뚫고 나가야 하는데 배에 걸려서 바둥거리다가 떨어지는 건 사실 NG 컷입니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이 새끼 진짜. 아유 씨.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아니 부금 뭔데? 상대 배우와의 매너를 지킬 줄 아는 마동석 배우는 촬영 전 가글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야야 야 부끄러워하지 마. 아무도 안 봤어. 쟤는 또 왜 저래? 몸에서 피어나는 연기와 불씨는 CG입니다. 나 괜찮아. 괜찮아? 살아있어. 왠지 아쉬운 것 같은 동석 형님의 표정. 이곳은 전북 완주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찜찜한 데가 한 군데 있긴 하더라. 엄정한 차장과 동기지만 나름 착실해 승진을 못했던 진짜 경찰 조동철. 아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 부탁하면 들어줘라. 앞신에 나왔던 아는 동생은 챙겨줘라. 이 대사와 연결지어 재사용한 애드리브입니다. 동철의 도움으로 요시하라의 약 공장을 찾아낸 나쁜 녀석들. 아니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영장도 없고 안 된다고 인원 가지고. 글쎄요, 동석이 형 혼자서도 될 것 같은데요. 경찰은 또 일 다 해결되면 나타날 것 같죠? 이후 요시하라에게 뒷돈도 받고 인형 파티까지 즐겼던 윗대가리들이 동철에게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조동철은 영장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출동하죠. 요시하라의 약공장은 인천의 큰 창고 건물을 대여해서 꾸몄습니다. 박스에 쓰여진 가원 메디칼은 영화를 위해 만든 가상의 회사입니다. 엄정한 이 새끼는 왜 굳이 경찰 정복을 입고 여기 처 앉아 있는 거야? 이건 뭐 문 열다가 날 새겠는데. 그럴 줄 알고 도깨비발 그놈 내가 불러놨어. 발이 너무 빨라 보이지 않는다는 도깨비 발이 배달부로 위장해 먼저 잠입합니다. 갑자기 새로운 조력자가 생기는 건 뜬금없긴 한데요. 마동석 배우가 현장에서 설정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본인의 액션 분량을 줄이기 위한 몸빵 캐릭터가 필요하셨다고. 강영목 무술 감독은 갑자기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됐죠. 거의 황비홍의 무형각을 보는 것 같은데요.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발차기는 거의 국내 탑 티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 배우가 아니다 보니 연기가 아쉬워서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야 고생 좀 하자. 결국 대사는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감독님 그냥 서 있는 거 너무 웃기잖아. 니들 뭐냐? 어떻게 왔어? 내비 찍고 왔지 조팡매야. 먼저 가. 난 좀 할 일이 있어. 이 엘베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문짝만 설치해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찍은 후 올라가는 느낌은 CG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노수는 왜 안 올라가지? 노수는 지능캐 아니었어? 웅철이나 도깨비 발이야 그렇다 치고 노순도 꽤 치는데요. 김하중 배우는 원래 액션 분량이 많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 잘해서 점차 분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머리를 묶고 시작할 걸 후회했다고 하네요. 아, 뭐하냐 이 새끼들아. 일 안 할 거야? 마지막 한 명 남은 건 무술팀 스텝입니다. 허명행 무술감독의 아이디어로 마지막에 개그키 한 명을 남겼는데요. 무술팀에서 유일하게 연기가 가능한 분이라고 하네요. 한편 중간 보스 문신남과 싸우기 시작한 유성. 야, 좀 도와줘. 야쿠자 새끼 옥상으로 쳤어. 아이씨, 또 올라가야 돼. 동석이 형은 문을 그냥 열지 않죠. 대체 문을 몇 개나 부수는 거야. 가마네기와 눕기대 오네가시마스. 중간 보스와 싸우는 유성과 끝판왕과 싸우는 웅철입니다. 자,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영화. 최소한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지. 공무원이라면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니냐? 권선 징악은 언제나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죠. 제발 예의 좀 지키면서 살자.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민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